아침밥 대신 이것을 드세요. 당뇨가 사라지고 치매가 예방됩니다. 계란이 완전 식품이고 건강에 이롭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그런데 계란도 함께 먹는 것이 뭐냐에 따라 오히려 암과 치매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잘만 드시면 암, 치매 예방은 물론이고 50대 이후에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는 당뇨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답니다. 지금부터 계란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와 함께 먹으면 보약되는 음식들, 당뇨에는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까지 계란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무조건 당신 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전체 알림 해놓으시면 앞으로 알려드리는 건강정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계란을 드시는 것을 꺼려 하시는 분들은 계란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올려 건강에 해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려드릴게요. 유독 계란이 콜레스테롤을 높여서 성인병을 유발하는 주범인 듯한 이야기는 왜 생긴 걸까요? 콜레스테롤이 함유된 식품은 계란 말고도 많은데 말이죠. 그 이유는 바로 계란 한 알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 양이 사람이 하루 섭취해야 할 콜레스테롤 양의 65%나 되기 때문입니다. 콜레스테롤 양만 계산하여 계란 한 알을 먹었다면 콜레스테롤이든 다른 음식은 피하셔야 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계란은 이렇게 많은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콜린이라는 영양소까지 다량 함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콜린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옮겨서 제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수치를 높여주는 것이죠. 따라서 계란의 콜레스테롤은 콜린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좋은 콜레스테롤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한두 개 더 먹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증 심혈관 질환에 걸린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하루에 2~3개 정도의 계란 섭취는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학계의 정설입니다. 이제 콜레스테롤 걱정 없이 계란을 먹어도 되겠죠? 당뇨가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50대 이후가 되면 당뇨 환자가 급격히 많아지게 되는데요. 당뇨는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당뇨는 고혈압, 심근경색, 뇌졸중, 치매 등 아주 많은 다른 질병을 유발시키기 때문입니다. 당뇨의 원인 중 하나는 비만이 있는데요. 비만 관리가 바로 당뇨 관리로 직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비만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는 아침을 먹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경희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아침 식사를 먹지 않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비만 위험이 1.5배나 높았고 당뇨병 위험은 무려 2.1배 높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면 우리 몸의 대사가 느려지면서 혈당 조절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위험은 특히 중년 이후에 더 크게 나타나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기초대사량이 줄어들고 활동량도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침 식사뿐 아니라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습관이 매우 중요한데요. 아침 식사에 가장 좋은 음식이 바로 계란입니다. 계란에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당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계란에는 고품질의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한 개에 약 6g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이 단백질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줘서 과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답니다. 또한 단백질은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인크레틴 분비를 촉진해서 식후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억제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효과가 좋습니다. 이뿐 아니라 계란 노른자에는 비타민 D, 비타민 B, 콜린 등 중요한 영양소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D는 인슐린의 분비와 감수성을 높이는 데 관여하고 콜린은 간 건강에 도움을 줘서 지방간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지방간은 비만과 당뇨의 위험 요인 중 하나랍니다. 이렇게 좋은 계란도 함께 먹으면 우리 몸에 보약이 되는 좋은 식품들이 있는데요. 더욱 풍부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고 당뇨와 비만 관리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계란과 토마토는 빼놓을 수 없는 최고의 음식 궁합입니다. 이 둘의 궁합은 영양학적으로 굉장히 이상적이며 계란은 단백질, 비타민 B군, 그리고 필수적인 아미노산을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토마토는 비타민C와 항산화 물질인 라이코펜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이들이 만날 때 서로의 영양적 가치가 배가 되는 것이죠. 토마토 속의 라이코펜은 지방에 용해되기 때문에
계란과 같이 먹을 때 그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조합은 심혈관 건강을 지키고 면역력을 높이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또한 토마토의 비타민C는 계란에 있는 철분의 흡수를 돕기 때문에 빈혈 예방에도 너무 좋답니다. 올리브유를 두른 팬에 계란과 토마토를 넣고 살짝 볶아 드시면 아침에 최고의 식단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아보카도 식단이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계란과 아보카도도 정말 좋은 궁합입니다. 계란에는 풍부하고 다양한 영양소와 아보카도에 함유된 건강에 좋은 지방산, 특히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를 많이 갖고 있어 이 두 가지 재료가 만나면 서로가 영양적 시너지가 폭발합니다. 아보카도 속의 건강한 지방은 계란의 단백질 흡수를 더욱 좋게 하며 계란 속 비타민과 무기질은 아보카도의 지방산을 흡수하는 데에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조합은 심혈관과 뇌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전반적으로 건강을 향상시킵니다. 아보카도와 계란을 함께 먹음으로써 식이섬유와 건강한 지방의 결합이 포만감을 높이고 장내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아보카도 계란 샐러드를 만들어 드시면 됩니다. 계란을 채소와 함께 드시면 비타민의 흡수율이 극대화될 수 있는데요. 특히 호박을 함께 섭취하면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마음을 안정시키고 불안감 및 긴장을 완화시켜주는데 높은 효능을 발휘합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데 계란과 호박을 함께 드시면 스트레스는 물론 몸의 피로도 줄여줍니다. 호박은 섭취하면 우리 몸에서 비타민 A가 변환되는데 이는 눈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계란에 함유된 루테인과 제아잔틴 같은 카로티노이드 성분과 함께 작용하여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발휘하며 망막을 보호하고 녹내장, 황반변성 같은 퇴행성 안구 질환의 발병률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최근에 시야가 뿌옇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란과 호박을 곁들인 식사를 하시면 더욱 좋답니다. 계란과 완벽하게 어울리는 다른 식재료 중 하나는 치즈가 있습니다. 치즈는 그 맛이 좋을 뿐만 아니라 영양학적으로 계란과 아주 잘 맞는데요. 계란이 완전 식품으로 여겨질 정도로 여러 영양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칼슘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데 유제품인 치즈는 칼슘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이를 보완해줍니다. 특히 유제품 중에서 치즈는 계란과 특별히 잘 어울립니다. 치즈는 발효된 우유에서 만들어지며 발효 과정에서 유산균이 작용해 단백질 함량이 감소하므로 과다한 단백질 섭취를 피하면서도 서로의 영양적 혜택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사과도 계란과 정말 잘 어울리는 식품인데요. 다양한 영양소가 계란에 균형 있게 포함되어 있음에도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는 점에서 사과가 이를 완벽하게 보완해 줄 수 있답니다. 사과는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많아 장 기능을 활성화하고 배변을 원활하게 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혈관에 누적된 해로운 콜레스테롤을 없애 동맥경화, 심장질환, 뇌졸중 등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단백질 소화에 매우 이롭다는 점에서 계란 섭취 후 소화가 어렵게 느껴지시면 사과를 드신다면 소화액 분비를 촉진시켜 소화를 도울 수 있습니다. 계란과 절대 같이 먹어서는 안 되는 첫 번째 음식은 정제된 탄수화물 덩어리인 빵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으로 즐기는 계란과 빵은 암과 치매 예방에 가장 나쁜 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브레인 푸드라는 별명까지 있는 계란에는 콜린이란 성분이 풍부한데요. 콜린은 뇌 기능을 강화하고 뇌세포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는 비타민 B 복합체입니다. 이는 기억력과 집중력 증진에 매우 좋은 효과를 보이며 기억력 저하, 치매, 알츠하이머의 예방 및 치료에 많은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또한 혈관 내의 염증을 줄여주어 암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콜린과 반대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밀가루입니다. 밀가루는 75% 이상이 탄수화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저품질의 탄수화물이 많은 빵을 먹게 되면 혈당 수치가 올라가는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혈관 및 뇌세포에 손상을 줍니다. 계란과 빵을 함께 먹게 되면 우리 몸속에서는 마치 전쟁이 일어나는 것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계란 속의 콜린은 뇌세포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막을 형성하려 하지만 빵에서 나온 탄수화물에 의해 생성된 독소가 이 방어막을 파괴하려 됩니다. 특히 백미로 이루어진 쌀밥, 빵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로 된 음식을 자주 섭취해 고혈당 상태에 놓인 경우에는 건강이 더욱 악화되기 쉽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고 만성적인 염증으로 인해 콜린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혈관 내의 싸움은
고혈압 동맥경화와 같은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고 인슐린 분비 이상으로 당뇨병을 초래할 수 있으며 만성염증은 암, 치매 및 뇌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생각한다면 계란과 함께 정제된 밀가루를 사용하지 않은 통밀빵이나 다른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레몬과 같은 강산성 과일도 계란과 함께 먹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강산성 과일의 높은 산도는 계란의 단백질 구조에 영향을 미칩니다. 레몬이나 다른 강산성 과일에 포함된 산이 계란 속 단백질과 반응하면 단백질이 응고되어 소화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위와 소화기관 내에서 단백질 응고를 유발하여 소화 과정을 방해하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단백질의 소화 및 흡수가 저해되면 속이 더부룩한 불편함으로 시작하여 심한 경우에는 복통과 설사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유와 계란을 함께 먹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아침 식사로 두유와 계란을 드시거나 체중 관리와 다이어트를 위해 섭취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두유 속에 있는 트립신이란 성분이 계란의 알부민과 결합해 영양소를 파괴하게 됩니다. 계란은 노화로 인한 근육 손실과 근육 감소 등의 예방에 도움이 되는 우수한 단백질을 많이 포함하고 있으며 비타민과 미네랄도 풍부합니다. 그러나 두유와 함께 섭취할 경우 이러한 영양 성분들의 이점을 충분히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혹시 계란과 녹차나 홍차를 함께 드신 적이 있나요? 이런 차도 피해야 합니다. 차잎 속 탄닌이 계란의 단백질과 결합해 탄닌 단백질을 형성하며 이는 위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탄닌 단백질은 장의 연동 운동을 늦추고 장내 환경을 악화시켜 변비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발암물질의 체내 흡수 가능성을 증가시킵니다. 이렇게 탄닌과 계란의 조합이 건강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계란과 감을 함께 드시는 것도 안 됩니다. 계란을 먹은 후 감을 드시면 가벼운 두통과 설사 구토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에는 급성 위장염과 폐결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도 감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이 단백질 소화 기능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계란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으로는 햄과 같은 가공육입니다. 계란과 가공육의 조합은 정말 최악인데요. 계란은 고단백질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 B군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지만 가공육은 나트륨과 포화지방이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가공육은 과도한 나트륨 섭취와 포화지방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혈관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축적되어 동맥경화, 심장병, 뇌졸중 등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가공육에 포함된 첨가물과 방부제는 소화를 방해하고 장내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메가3 하면 생각나는 것 있으신가요? 천연 오메가3로 유명한 들깨가 있습니다. 들깨의 효능과 어떻게 먹을 때 건강을 해쳐 암에 걸리고 치매를 유발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는 것이 건강하게 먹는 방법인지, 어떻게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들깨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관절이 쑤시고 무릎 통증 때문에 힘드시지 않으신가요? 들깨의 첫 번째 효능은 바로 관절염에 좋다는 것입니다. 무릎이나 관절 통증 때문에 병원에서 진통제를 처방받으시잖아요. 이때 처방받는 진통 소염제의 역할은 몸속의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의 생성을 억제하여 통증을 막아주는 것인데요. 들깨 속에 함유되어 있는 오메가3 지방산이 체내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억제하는 데 아주 좋은 효능을 발휘합니다. 들깨가 바로 진통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지요. 들깨의 두 번째 효능은 바로 뼈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들깨에는 관절염과 무릎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성분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뼈 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품인데요. 바로 칼슘 함량이 높기 때문입니다. 들깨 100g에는 390mg이나 칼슘이 함유되어 있어 뼈 건강에 아주 좋은 식품이 되는 것이지요. 들깨를 꾸준히 섭취하면 골다공증 예방에도 참 좋은데요. 골다공증은 중년 이후 노화가 진행될 때 영양 불균형이 생기면서 많이 발병하게 되는데요.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에 꼴밀도가 많이 감소하여 골다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의 골반 골절은 65세 이상은 30%가 1년 내에 사망하고 80세 이상은 50%가 2개월 내에 사망을 할 수 있으므로 노인의 뼈에 대한 관리는 매우 중요한데요. 골다공증의 관리는 뼈 건강을 유지하고 골절 위험을 줄이기 위해 중요합니다. 뼈 건강을 위해 들깨 꾸준히 섭취하시는 게 좋겠지요. 나이가 들면서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지고
기억력에 떨어져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시지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세 번째 들깨의 효능은 바로 뇌 건강, 뇌신경을 튼튼하게 해주고 기억력을 높여주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효능이 있는 이유는 들깨에 바로 오메가3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메가3는 등푸른 생선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동물성 오메가3이고요. 식물성 오메가3인 알파-리놀렌산이 들깨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들깨에 함유된 지방산 중에서 60%가 바로 알파-리놀렌산입니다. 이 알파-리놀렌산은 뇌신경 보호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요. 어떻게 뇌신경을 보호하느냐? 뇌신경에 염증을 일으켜 망가뜨리는 사이토가인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을 감소시키고요. 또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뇌에 많이 발견되는 베타 아밀로이드도 바로 이 알파리놀렌산이 감소시키기 때문입니다. 참치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DHA 들어보셨죠? DHA가 대표적인 뇌기능 강화 물질인데요. DHA가 기억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고 학습 능력 또한 좋게 하는데요. 이 DHA는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아 식품으로 섭취를 해야 합니다. 들깨에 함유된 알파-리놀렌산이 흡수될 때 바로 이 DHA로 전환이 됩니다. 들깨가 뇌신경, 뇌 건강에 좋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지요. 네 번째 들깨의 효능은 심장을 건강하게 하고 혈관의 노화를 막아주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알파-리놀렌산이 체내에 흡수될 때 DHA로 변환된다고 했잖아요. 그뿐 아니라 바로 EPA로도 변환이 되는데요. 이 EPA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바로 혈소판 응집을 억제해 혈관에 혈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리고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효능이 있어 혈관의 노화도 방지하는 것이지요. 미국의 심장협회에서는 허혈성 뇌졸중, 심장마비로 인한 돌연사, 관상동맥 질환 등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매주 1에서 2회 이상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을 준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메가3 지방산의 함량을 살펴보면 100g당 오메가3 지방산의 함량이 연어에는 11.5g, 고등어에는 9.9g, 들깨에는 무려 63.1g이나 함유되어 있습니다. 정말 많이 함유되어 있지요? 들깨에는 언어에 비해 5배 이상 들어있는 것이지요. 들깨를 꾸준히 드셔서 혈관도 건강하게, 심장도 튼튼하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들깨의 효능은 바로 변비에 좋다는 것입니다. 들깨의 껍질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한데요. 들깨 100g에는 18g 정도로 풍부한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식이섬유는 장내에서 수분을 흡수하게 되는데요. 수분을 흡수하여 대변을 무르게 하고 장 운동도 촉진하여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데요. 들깨에 함유된 리놀렌산이 대장의 염증을 억제해주고 변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장질환 또한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들깨의 효능은 바로 췌장을 건강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들깨에 풍부하게 함유된 루테올린이란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이 몸 안에서 인슐린에 대한 반응도를 높이는 기능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조금만 분비하게 돼도 몸 안에서 이 인슐린에 대해 반응을 잘하여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고 이렇게 되면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멈추겠죠. 이렇게 췌장의 부담을 많이 덜어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루테올린을 통한 인슐린 반응도가 높아지면 당뇨도 예방할 수 있고 혈당 조절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들깨의 효능은 알레르기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들깨에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오메가3 지방산이 염증을 억제하고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어 알레르기 증상을 예방하고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비타민 E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비타민 E는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인 히스타민의 분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알레르기에 처방받는 항히스타민제나 다름없는 것이지요. 여덟 번째 들깨의 효능은 빈혈에 좋다는 것입니다. 들깨 100g에는 철분이 약 13mg 정도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는 시금치의 약 2배에 해당됩니다. 시금치보다도 철분 함량이 높아 빈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뿐 아니라 들깨에 함유된 비타민 B12는 조혈작용을 도와주는데요. 조혈작용이란 혈액 속의 혈구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말합니다.
빈혈이 있는 분들이 들깨를 꾸준히 드신다면 빈혈을 개선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좋은 들깨에도 가장 취약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열에 약하고 쉽게 산패된다는 것입니다. 통들깨보다는 들기름으로 많이들 섭취하게 되시는데요. 이 들기름을 짤 때의 방법이 중요합니다. 보통은 200도 이상으로 들깨를 볶아 기름을 짜게 되는데요. 이때 몸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이 대부분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들기름을 드실 때는 저온에서 압착한 기름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온 압착유 또는 생들기름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기름을 요리에 사용할 때에도 열에 오랫동안 가열하지 마시고 요리가 끝나갈 무렵에 들기름을 넣어 주시거나 먹기 직전에 드레싱을 하여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들기름이 산패가 쉽게 되는데요. 들기름이 산패되면 벤조피렌이 생성되게 되는데 이게 1급 발암물질입니다. 산패된 들기름을 지속적으로 드시게 되면 발암물질을 계속 먹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들기름의 사용기한을 지켜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보통은 2달 이내로 드시는 것이 좋고 개봉을 하셨다면 1달 이내에 소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보관 방법도 중요한데요. 신문지나 검은 비닐 등으로 감싸 빛을 차단하고 밀봉한 상태에서 반드시 냉장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실온에 두신다면 들기름의 산패는 급속히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들기름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것은 참기름과 섞어서 보관하는 것입니다. 참기름에는 비타민 E와 세사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이 산패를 막아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 세사몰이라는 성분은 참기름을 고온에서 볶거나 기름을 짜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인데요. 이 때문에 다른 기름에 비해 참기름이 산패가 느리고 지속성이 좋은 것이지요. 그래서 들기름과 참기름을 7:3 또는 8:2 정도로 섞어서 보관하시면 조금 더 오래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들깨를 기름으로 드시게 되면 들깨 껍질을 섭취할 수 없는데요. 들깨 껍질에 몸에 좋은 식이섬유와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인 페놀 성분들을 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깨를 제대로 드시려면 들기름보다도 통들깨 자체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트에 가면 통들깨보다도 들깨 가루를 많이 판매하는데요. 들깨 가루는 산패가 빨리 되기 때문에 통들깨를 구매해 드시길 바랍니다. 통들깨를 구매하시면 그 안에 작은 돌이라든지 이물질이 들어있어 세척을 잘 해주셔야 하는데요. 세척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들깨를 물에 담가 씻어줍니다. 그리고 물 위에 뜨는 것만 채로 걷어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바닥에 이물질만 남는데요. 이것을 버리고 또 물에 담가 씻어주고 물 위에 뜨는 것만 채로 걷어 옮겨주시면 됩니다. 이 같은 작업을 3-4번 반복해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통들깨를 깨끗하게 세척할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세척한 통들깨는 자연 건조해 주셔도 되긴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니 팬에 담아 약한 불로 덕어주어 건조시켜 주시거나 쉬운 방법은 전자레인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전자레인지를 이용한 건조 방법 알려드릴게요. 세척한 통들깨를 접시에 담아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5분 정도 돌려주시고요. 상태를 확인해 줍니다. 아직 덜 건조되었을 거예요. 한 번에 오랜 시간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들깨가 탈 수 있으니 이렇게 5분 정도씩 돌려가며 상태를 확인해 주면서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이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완전히 건조된 통들깨는 그냥 스푼으로 떠서 드셔도 되고요. 먹을 만큼씩 믹서기에 갈아서 음식에 넣어 드셔도 되고 통들깨 자체로 음식에 넣어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들깨를 산패되지 않은 상태로 신선하고 건강하게 버리는 것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당뇨에 걸린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배고픔일 것 같습니다. 허기가 진다고 하죠.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 식단 관리가 필수인 이유는 식이요법 없이는 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당뇨약은 혈당 수치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할 뿐이고 당뇨병을 치료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이 식이요법을 시작하게 되면 먹지 말라는 음식도 너무 많고 맛있고 기름진 음식도 안 되고 밥을 많이 먹어도 안 된다고 하니 먹어도 금방 허기가 지기 때문에 매우 고통스러워 하는데요. 당뇨가 있는 분들도 매일 드셔도 되는 간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이 드셔도 괜찮을 뿐만 아니라 당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니 집중해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바로 초콜릿입니다. 당뇨가 있는데 초콜릿이라니 깜짝 놀라셨나요? 정말 의외의 간식이 초콜릿인데요.
다만 아무 초콜릿이나 드시면 안 되고요. 다크 초콜릿을 드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초콜릿에는 카카오 말고도 당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은 드시면 안 되지만 90% 이상의 카카오로 만들어진 다크 초콜릿은 간식으로 드셔도 괜찮습니다. 당을 조절해야 되는 이유는 혈당이 올라가게 되면 혈관 속에서 당이 산화되어 여러 가지 합병증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크 초콜릿의 카카오에는 폴리페놀 성분이 있어 산화작용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들의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간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카카오의 함량이 높아질수록 단맛은 줄어들고 카카오의 씁쓸한 맛은 강해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초콜릿에는 당 성분뿐 아니라 맛을 좋게 하기 위해 여러 가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초콜릿을 구매하실 때는 성분표를 확인하셔서 카카오의 함량이 높은 것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당뇨에 좋은 간식은 바로 삶은 계란입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 특히 단백질의 섭취는 정말 중요한데요. 그 이유가 바로 근육 때문입니다. 중년 이후에 나이가 되면 근손실이 급격히 일어나게 되는데 근육이 많을수록 혈액 속의 당분 대사를 촉진할 수 있어 혈당 수치를 낮추는 데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 때문에 근육을 유지하는 것은 당뇨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단백질의 섭취가 중요한 이유는 단백질 대사를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며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지 않고 진행되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 뿐만 아니고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된답니다. 계란 한 개에는 약 6g의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고 탄수화물은 거의 없어 혈당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며 위에 머무르는 시간이 3시간 정도 되기 때문에 포만감이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의 연구 결과 하루 3개 이상의 계란을 섭취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대사증후군에 걸릴 확률이 남자는 54%, 여자는 46% 낮았다고 합니다. 계란을 섭취하면 계란에 함유된 레시틴이란 성분과 여러 항산화 물질들이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당뇨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계란은 기름에 조리한 후라이보다는 삶은 것을 드시는 것을 권장하고요. 흰자만 먹는 것보다 노른자와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란의 영양소는 흰자보다 노른자에 훨씬 더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분들은 흰자는 충분히 익혀 드시는 것이 좋고 노른자는 익히지 않고 드시는 것이 소화가 더 잘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당뇨에 좋은 간식은 피스타치오입니다. 미국 당뇨병 협회의 학술지에 따르면 매일 57g의 피스타치오를 섭취한 당뇨 환자는 당 수치와 인슐린 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피스타치오는 특히 임신성 당뇨를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여 임산부의 혈당 수치 조절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시중에 판매되는 피스타치오에 소금간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소금간이 되어 있지 않은 제품으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당뇨에 좋은 간식은 과일입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 과당 때문에 대부분 과일을 먹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데요. 과일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과일의 당이 당뇨에 좋지 않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일도 잘만 드신다면 오히려 당뇨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은 정제된 당분을 섭취하지 않는 상황에서 천연당인 과일을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일 중에서도 블루베리가 특히 좋은데요. 블루베리의 보라색에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은 혈관에 있는 포도당을 근육에 저장시켜주고 간에서 포도당이 만들어지는 것을 억제시켜주어 혈당을 낮춰주는 작용을 해주게 됩니다. 미국의 당뇨병 협회는 블루베리를 당뇨병 슈퍼푸드라고 부르며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하면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루에 150g의 블루베리를 섭취한 실험군은 혈당 스파이크의 발생이 낮아졌고 인슐린 수치 또한 낮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식이섬유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펙틴이라는 성분은 혈당을 낮춰주는 작용을 하여 천연당뇨약으로 불립니다. 사과는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우리 몸에 좋은 영양성분이 껍질에 거의 다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신맛이 나는 과일들이 당뇨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신맛이 나는 과일에는 유기산이 풍부한데 유기산은 혈관을 청소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맛 나는 과일에는 강력한 항산화제인 비타민C, 비타민 E, 셀레늄,
아연 등이 풍부하여 우리 몸 안의 염증을 치료해주고 산화된 혈관을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과일이 당뇨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드시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린 과일과 과일 주스입니다. 말린 과일은 당도가 높고 많이 드시게 되어 혈당을 급격히 올라가게 합니다. 그리고 과일 주스에도 식이섬유가 하나도 없고 당 성분이 첨가된 것들이 많아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과일을 드실 때는 가공된 과일이 아닌 천연 상태의 과일을 드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당뇨에 좋은 간식은 당근입니다. 당근이 당뇨에 좋지 않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당근에는 카로티노이드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 성분이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당뇨로 인한 혈관합병증을 예방하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당근을 손가락만한 크기로 잘라 보관하셨다가 공복에 허기가 생길 때 꺼내 드시면 허기도 사라지고 혈당 관리에도 좋으며 당뇨합병증도 예방할 수 있으니 시도해보기 바랍니다. 함께 드시면 좋은 채소들로는 오이, 샐러리, 파프리카 등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당뇨에 좋은 간식은 볶은 콩입니다. 검은 콩의 껍질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하며 콩에는 단백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으며 불포화 지방산도 풍부합니다. 볶은 콩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탁월할 뿐만 아니라 담즙 분비를 촉진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변비가 있는 분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근손실을 방지하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당뇨로 인해 혈관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전체가 혈관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몸 전체에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심혈관 질환인데요. 심장병, 심방세동, 심근경색,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치매 등을 일으킬 수 있고요. 관절과 말초신경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당뇨로 발가락, 더 나아가 발목까지 절단하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는 것이죠. 눈의 혈관에 문제를 일으키면 실명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최근 논문에 따르면 당뇨에 걸린 사람은 암에 걸릴 확률이 50%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당뇨는 이렇게 단순히 혈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무서운 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이요법을 철저히 하여 당뇨를 예방하고 치료해야 하는 것입니다. 카로티노이드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당근과 오이, 샐러리, 파프리카 등을 손가락만한 크기로 잘라 함께 드시면 좋고 볶은 콩에도 항산화 물질과 단백질이 풍부하여 근손실을 방지하고 변비와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검은 콩도 건강에 좋다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